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서브모터 제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서브모터 제어 중에서 우리가 잠시만요. 펜으로 바꾸고요. 우리가 서브모터에 그 제어 루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어 루프가 뭐가 있었냐? 토크, 그죠? 혹은 전류 제어 루프죠.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속도 루프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치 제어 루프가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 위치 제어 루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어떠한 제어기가 있을 겁니다. 이 제어기가 모션 카드를 통해서 서버 드라이브죠? 서버 드라이브한테 펄스를 막 날릴 거예요. 그럼 서버 드라이버가 그 펄스를 받고 모터를 회전을 시키겠죠.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은 모션 카드가 펄스를 보냈을 때 서버 드라이브 내부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터로 회전을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상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모터 2회, 그죠? 2부 영상에서 이 위치 제어 루프, 속도 제어 루프, 토크 제어 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좀 낯선 분들은 이 해당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지울게요. 먼저 위치 제어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혹은 이 내용을 아시면은 이 위치 제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준비한 내용이고요. 먼저 우리가 과도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도응답이라는 건요, 제어 대상이 입력을 받았을 때 변화를 따라가기 혹은 오차를 줄이기죠. 위에 출력이 일시적으로 변동하는 구간의 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평소에는 제가 0이에요. 속도값이 0이라고 합시다. 이 제어 대상 모터죠. 모터 X가 속도값이 0이에요. 이때 갑자기 입력이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속도를 800, 대충 언저리인데 864라고 할게요. 864mm/s까지 증가를 해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모터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회전을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864mm/s까지요. 이 변화하는 구간을 가지고 과도응답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과도응답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어 대상이 입력이라는 건 뭐죠? 864mm/s가 들어온 거죠. 받았을 때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다는 건 뭐예요? 가속한다는 거겠죠. 출력이 일시적으로 변동하는 구간. 출력을 늘린다는 건 뭐죠? 출력이 변동한다는 건 가속한다는 거고, 그럼 증가하죠. 그래서 시간이 0초일 때 속도값이 변경되었다면, 그죠? 입력이죠. 이게 입력값이에요. 이 순간부터 시스템이 정상 상태 응답, 이 864mm/s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구간을 과도응답 구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도응답은 제어 대상의 고유 진동수나 감쇄비에 따라 감쇄하거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X라는 모터를 가지고 회전을 시킬 때 뭐예요? 결국엔 이 스테이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지가 움직일 때 이 고유 진동수가 있고, 그리고 감쇄비가 있고, 혹은 마찰이 있고, 위에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그에 따라서 내가 출력을 100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96 정도만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0을 보냈는데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101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상태에 따라서 감쇄하거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안정적이면 과도응답은 사라지고 정상 상태 응답으로 수렴된다. 그죠?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으면 쭉 상승을 하다가 864mm/s까지 가겠죠. 그리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면 과도응답은 사라지지 않고 증폭 등의 동작을 한다. 불안정하면은 가다가
내가 원하는 값만큼 갔는데 계속 상승하고, 물론 어느 정도 한계점까지는 가겠죠. 그렇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어 대상의 진동수나 감쇄비에 따라서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발생한다는 거는 증폭등, 과도응답이 계속 유지가 되면 안 되죠. 원래는 우리가 제어 시스템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특정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이 정상 상태, 그죠? 이 정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과도응답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 제어에서 할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과도응답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는 정상 상태 응답입니다. 이쪽에 뭐라고 써 있죠? 과도응답이 사라지고 시스템이 제어 대상이 안정적인 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출력 상태. 자, 864mm/s.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구간이 뭐라고 했죠? 과도응답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과도응답 구간이 끝나고, 자, 여기서부터예요. 이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제어 대상이 안정적으로, 좀 지울게요. 네, 제어 대상이 안정적으로 864mm/s를 유지하고 있는 이 순간, 여기가 이제 시스템의 정상 상태 응답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출력이 일정한 경우 해당 응답을 정상 상태 응답이라 한다. 그래서 과도응답과 정상 상태 응답의 관계죠. 시스템 입력이 변화했어요. 이게 뭐죠? 864mm/s라는 값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과도응답이 발생했죠. 왜? 나는 0이었으니까. 이제 864mm/s로 가야죠. 그리고 제어 대상이 출력, 모터가 회전을 합니다. 쫙 회전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864mm/s에 마침내 도달을 했어요. 이게 정상 상태 응답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유지가 되는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그러고,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문제라고 할까요?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자, 과도응답이 소멸하고 정상 상태 응답일 때 남게 되는 입출력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목표 위치랑 실제 위치 사이 오차가 있고, 목표 속도랑 실제 속도 사이 오차는 항상 존재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데 이걸 가지고 정상 상태 오차라고 해요. 이 정상 상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적분 제어기를 추가를 하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PID에서 한번 자세히 얘기를 드리고, 우선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정수입니다. 이 시정수를 설명을 드릴 때는 1차 지원 요소 시스템의 기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어 대상의 입력이나 응답성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일종의 기준점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864, 제가 입력한 값이 864mm/s입니다. 그죠? 그러면 864mm/s가 정상 상태죠. 그리고 쭉 직진하는데 이 정상 상태에 63.2% 지점이 있어요. 그죠? 0.632, 63.2%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 그죠? 0에서 이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시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왜 있냐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정상 상태 오차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상 상태에 진입하는 시간이 매번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언제는 빠르고 언제는 느리고 뭐 오차가 있으니까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정수라는 값을 사용을 합니다. 이 시정수의 값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면 시작 시에 0%에서 경사를 가지고 100%까지 도달한다고 가정한 시간을 표현을 하는데, 뭐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상태 오차 때문에 정확히 구할 수가 없으니까 1차 지연 시간인 이 63.2%, 그래서 자, 지수 함수적인 그래프가 나오죠. 증가 감소할 때 이 지수 함수적 그래프를 봤을 때, 자, 2의 마이너스 1승이 0.368이면, 자, 그럼 제가
0에서 1로 가는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2의 마이너스 1승이 0.368이에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로 하면은 0.63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63.2%를 시정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정수가 왜 중요하냐? 먼저 응답 시간 예측이 되죠. 얼만큼 그러니까 이 시정수 63.2% 구간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가냐가 이 시스템의 응답 시간이 매우 빠른 거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가속도를 1초로, 2초로 줬네요. 2초로 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가속도를 1초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속도를 1초로 주면은, 자, 봐봐요. 63.2%를 얘기할 때 1초가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가속 시간을 1초로 줄였습니다. 1초에 벌써 863mm/s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더 적은 시간 내에 63.2%에 도달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응답성이 굉장히 빠른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 시간 예측, 뭐 시스템 안정성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주어진 입력, 그러니까 변화죠. 에서 얼마나 빨리 응답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